미국의 한 도시에 위치한 출판사 사무실. 모두가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어째서인지 직원 한 명이 잔뜩 겁에 질린 채 넘어져 있는데요. 공포에 가득 찬 그의 눈앞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정체불명의 괴물. 녀석은 천천히 직원에게로 다가가 무언가를 억지로 입에 쳐넣기 시작했고, 녀석의 무자비한 행동에 직원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잠시 후 다급하게 현장에 도착한 재단 요원들. 하지만 이미 괴물은 사라진 후였는데요. 사실 아까 그 괴물은 재단이 최근 추적 중인 녀석으로 얼마 전부터 갑자기 미국 곳곳의 사무실에 나타나 직원들을 공격하고는 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간발의 차로 놓쳐버린 상황이었지만 오늘에서야 녀석의 습격과 관련된 확실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왜인지 녀석이 특정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관련된 출판사 사무실에만 출연하는 패턴을 보인 것. 재단은 즉시 괴물의 출연이 예상되는 출판사 사무실에 요원들을 배치했고 드디어 현장을 포착하는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괴물과 마주한 요원들은 다소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괴물의 모습이 다름 아닌 인기 만화 캐릭터인 가필드였기 때문이었답니다. 물론 처음만 해도 사람이 인형탈을 쓴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녀석이 내는 기괴한 고양이 소리는 도무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요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협적인 괴물의 모습에 제압을 위해 총력을 날린 그 순간 녀석의 몸이 완전히 터져버렸으니, 생각보다 약한 괴물의 내구성에 적잖게 당황한 요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녀석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사건 현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녀석의 잔해가 온통 라자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재단은 이 사건을 실제 가필드와 관련된 심각한 변칙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재수사에 돌입한답니다. 하필이면 가필드의 모습으로 출판사 직원들을 공격하는 괴물의 신체가 가필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라자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조사 결과 재단은 녀석이 재등장할 것이라 판단, 즉시 녀석을 SCP-3166으로 지정했고, 아니나 다를까 녀석은 얼마 뒤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니 3166은 만화 가필드의 인기가 평소보다 저조할 때 세상에 출연하는데, 녀석은 가필드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 혹은 가필드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람 등등 가필드의 인기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근처에 나타나 가까이 있는 물체로 대상을 공격하거나 스스로의 배를 갈라 꺼낸 라자냐를 기절할 때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유발시킨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녀석의 명확한 정체나 목적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지만 재단은 자신이 주인공인 만화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 가필드의 의지가 변칙적 힘을 발휘해 3166을 현실에 구현화시킨 것이 아닐까 추정 중인데요. 특히 3166이 처음으로 출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1989년 10월 2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의 만화 내용이 가필드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내용이었던 데다, 어째서인지 만화와 관련된 스텝 전부가 해당 기간에 만화를 작업했던 기억 자체를 못하는 등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변칙성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원인이나 계기는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현재 재단은 3166의 출연을 막기 위해 재단의 위장회사를 통해 가필드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가 하면, 잠복 요원을 통해 가필드 만화에 변칙적 미민자를 삽입해 가필드 관련 콘텐츠가 지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작업 중인데요. 다만 재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함에 따라 3166의 출연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재단은 3166의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인물에게 전담 요원을 배치한 상태이며, 실험을 통해 녀석이 어떤 상황에서든 라자냐에 최우선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 전담 요원 모두에게 냉동 라자냐를 지급해 표적으로부터 3166을 떼어놓는 데 활용 중이며 이후 은밀하게 처리 중이랍니다. 여담으로 3166으로부터 채취한 조직 표본을 검사한 결과 라자냐 안에 든 고기가 작가인 짐 데이비스와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단은 작가와 3166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감시를 강화했지만, 3166이 출연하기 직전 작가가 자주 모기에게 물린다는 것 말고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변칙성의 발현이 작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랍니다.